어딘가 지방 이식을 했으면 거기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눌리면 안 돼, 안 돼 얘기만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앉지를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눕지를 않을 수가 있으며, 무슨 체력 훈련 하듯이 막 이렇게 앉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프레시TV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힙업 성형을 되게 많이 하는 많이 하죠. 예. 원장님도 힙업 성형을 많이 하시죠?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예. 엉덩이 지방 이식으로 좀 어느 정도 이름을 날렸죠. 엉덩이 지방 이식을 할 때 골반도 같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수술을 하실까요?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딱 보면 그냥 엉덩이만 납작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은 힙딥이라 그래서 골반 쪽 옆쪽이 이렇게 꺼져서, 왜 우리가 다 원하는 몸매는 진짜 킴카다시안 같은 막 이런 몸매잖아요. 근데 엉덩이만 뒤쪽으로 큰 게 아니라 옆에 골반 라인까지도 이렇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골반 쪽 있는 45도 쪽 라인이랑 그리고 엉덩이 뒤쪽 라인이랑 그 두 부위 쪽을 위주로 해서 볼륨을 키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50kg, 60kg, 70kg 여자들 몸무게가 다양하잖아요. 네. 마른 사람 그리고 약간 체격이 있는 사람 어떤 부분들이 엉덩이 수술을 더 많이 하세요? 사실상 마르신 분들이 조금 더 수요는 있는 것 같고요. 성형의 이 단계가 조금 점점 올라가는 게, 예전 때는 얼굴만 하다가 그 다음은 가슴에 한참 신경을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는 외국형 몸매들을 지금은 또 선호를 많이 하셔서 엉덩이 쪽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마른 분들은 가슴 보형물 넣고 가슴 수술해서 가슴 커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약간의 몸매가 돋보이려고 그러면 엉덩이 쪽으로 골반 라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많이 빈약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욕심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 몸무게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흡입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흡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전반적인 바디 라인 자체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살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튜브도 있고 골반 쪽 살도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허벅지 살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울룩불룩한 것들을 다듬으려고 수술을 하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엉덩이 힙업 수술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한다. 필러나 보형물 같은 수술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방 이식이 더 좋은 걸까요? 꼭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마르신 분이라도 군살이 어딘가가 있어서 뺄 지방들이 있다 그러면 엉덩이 지방 이식을 하면 그 부위가 다듬어지면서 엉덩이가 커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뺄 지방이 없으면은 늘 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고, 지방으로 엉덩이 이식을 할 때는 사실 진짜 한 번 해가지고 진짜 이만한 엉덩이를 만들기는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엉덩이 볼륨을 충분히 채우려고 그러면 한 2차나 3차까지 했을 때 진짜 이만큼 볼륨이 커지고, 1차를 했을 때는 내 군살이 빠지면서 힙이라든지 엉덩이가 볼륨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또 흉터나 또 이물감 같은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고, 그런데 한 번에 진짜 빵 커지는 볼륨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보통은 보형물들을 많이 하시죠. 연예인 제시 뭐 이런 친구들이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볼륨을 한 번에 원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보형물, 또 요즘 유행하는 필러도 많이 하는데 필러도 안전하게만 낸다 그러면 효과도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필러나 보형물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엉덩이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1차, 2차, 3차 몇 차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엉덩이 지방 이식은 사실 지방만 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할 수 있는데 4차까지 꼭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지방만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이 있고, 경험상 봤을 때 한 2차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볼륨감은 꽤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2, 3차나 뭐 이렇게 하기가 비용이 좀 있는 수술이 아닐까요? 그렇죠. 비용이 좀 있는 수술인데, 엉덩이에 이만큼 지방을 넣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한 부위의 바디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 지방 흡입 수술과, 그리고 메가 지방 이식이라 그래서 커져 있는 부위들에 충분히 괴사가 생기지 않게끔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의 지방 이식 방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술이 두 가지를 크게 하게 되고, 게다가 또 줄기세포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만드는 과정도 또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나 또 쉽게 볼 수술은 아닙니다. 결과야 당연히 어딘가 예쁘게 빠지고 엉덩이는 커지고 해서 뿅뿅 하는 수술이지만, 그 중간 과정이나 수술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든 수술이랍니다. 직장인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의자에 많이 앉아있는 사무직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죠? 뭐 사실 고전적인 생각으로 따지자면, 어딘가 지방 이식을 했으면 거기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눌리면 안 돼, 뜨거운 거 대도 안 돼,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렇게 다 안 돼 얘기만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실제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앉지를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눕지를 않을 수가 있으며, 그죠? 예, 어떻게 부딪히지가 않을 수 있으며, 경험을 해보고 제가 환자분들을 겪어보고 보니 엉덩이 쪽은 일단 생착이 굉장히 잘 되고요.
무슨 체력 훈련 하듯이 막 이렇게 앉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웬만큼 그냥 일상에서 앉거나 눕거나 하는 거 가지고 생착률에 영향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상생활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스포츠 요즘에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뭐 자전거나 네. 뭐 그런 뭐 등산 뭐 이런 것도 상관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흡입을 한다 그랬으니까 허벅지 흡입이나 아니면 복부에서 살 이만큼 하는 흡입 수술을 했는데 당장 한 2주, 3주 내에 그렇게 등산을 하거나 진짜 막 클라이밍을 하거나 자전거 타고 막 열심히 달려야 되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회복이 되는 건 적어도 한 달 이후 정도쯤 돼야 될 거고 아무리 안 아프다 하더라도 이 수술했으면 그런 게 다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 이내에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역시나 한 달, 두 달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생착도 거의 웬만큼 완성이 되니까 그 정도쯤 이후에는 운동하는 건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이식한 지방이 혹시 아래로 쳐져서 네. 엉덩이가 나중에 뭐 1, 2년 뒤에 더 길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방은 한 번 넣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지 그게 혼자서 흘러내릴 일은 없어요. 대신에 혹시라도 얘가 너무 많이 넣어서 10년쯤 지나서 탄력을 잃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처져버리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 자체 세포가 이식이 됐는데 갑자기 다리 아래쪽으로 막 흘러내린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식된 지방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생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쁜 엉덩이 기준은 뭘까요? 어쨌건 예쁜 엉덩이라 하면 이 허리 라인서부터 골반 라인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허벅지 라인까지 이 라인 자체가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스타에서 충분히 보정한 그런 몸매처럼 뭐 정답은 사실 인스타의 그 예쁜 몸매의 언니들이 맞는 건 거고 엉덩이 예쁜 거라 하면 골반 라인 쪽도 충분히 볼륨감이 있으면서 이 뒤쪽으로도 충분히 볼륨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라운드 쉐입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엉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즘 다들 많이 하시는 힙업, 골반 지방 이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충분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홍닥터 이만 안녕.